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훈련 계약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사업주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서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훈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이거는요, 사업주한테 근로자가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 같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훈련 계약을 오히려 체결하지 않는 게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훈련 계약 체결할 때는요, 해당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5년 이내로 해야 되고요.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 동안 배웠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하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오답이에요. 즉, 훈련 체결하지 않았으면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훈련을 빙자해서 무료 근로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로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니까 임금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 된다. 오답이에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직업개발 훈련을 한다면 이거는요, 직업훈련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했다면 그거는 직업훈련 시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무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훈련 계약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한 훈련을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를 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네, 이거 선생님입니다. 훈련교사의 결격사유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꼭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혹은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다 상식적이에요. 피성년인 옛날 말로 금치산자고요.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요. 그리고 미성년자 당연히 될 수 없고요. 금고 이상의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두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만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 당연히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근로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그 자격증 취소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2급 자격 조건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3급 자격자 혹은 기술사나 기능장 혹은 대학 전임 강사 이상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씩 정확하게 할게요.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플러스에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플러스에서 향상 훈련을 받은 사람 자격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 해당되고요. 세 번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혹은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요. 2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자격 기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이요. 이거 교사 양성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양성 훈련 과정, 향상 훈련 과정, 교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전직 훈련은 없어요. 전직 훈련은 교사 훈련 과정 중에 종류의 하나가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라면요, 이 재해위로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지불이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해위로금에 산정이 되는 거는 평균임금이에요. 통상임금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정하는 최고 보상 기준금액과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이 있는데 그 최고액과 최저액의 상을 상한 하한으로 합니다. 최고 보상금액을 넘을 수 없고요. 그 최저 보상금액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재해위로금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지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부담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위탁자 혹은 위탁받은 자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곳에다가 나 우리 직원들 좀 교육시켜 주세요 하고 위탁시켰어요. 그러면 B라는 곳이 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이 수탁받은 자의 훈련 시설에 결함이 있다든가 아무튼 B라는 곳에 책임이 있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위탁받은 자, 이 B라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다 상식적이죠. 자,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정답과 오답 구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지급을 하고요. 위로금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해서 휴업보상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요. 장산복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이요. 한국장애인 산업인력 근로복지공단이요. 기존에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상공회의소 이거 오답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것도 오답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결격 사유입니다. 설치인가 취소 처분받고요. 2년 아니고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입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이에요. 금치산자 당연히 안 되고요. 파산 선고 받고 아직 복권 안 된 사람 당연히 안 됩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 예를 들어서 과대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시정을 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요, 예외 없이 그냥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바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기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련 기준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해야 되고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대군인 그리고 전역 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원칙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요, 학교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또 산업 현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그리고 산업 현장에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정부 주도, 국가 주도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오답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국민 스스로 노력 원칙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스스로 해라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스스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오답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죠. 스스로 해라, 혼자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고 혼자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국민이 협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되고요.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직업 개발 능력 훈련은 국민이 직업에 종사하는 전 기간에 걸쳐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훈련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고요. 국민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